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잠잠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냐. 다만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낮추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 잡은 것 아니다. 미국의 임금 상승이 예상보다 높아가지고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다. 물가 2% 목표로 가는 경로에 걸림돌이 나타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임금도 약간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 또 딴지를 걸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진짜로 불안한 것은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죠. 기름값이 오름과 동시에 이 기름이 들어가게 되는 모든 제품들 전부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국제 식료품 가격도 오를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곡물 계약 종료 및 인도가 쌀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기름값 인상에 의해서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제는 다 잡았다라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달아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답시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자원이 모자라서 오게 되는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으로 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부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의 공공부채 같은 경우 매일 52억 달러 상당이 증가하게 되어가지고 향후 10년 후인 2033년 같은 경우는 액수가 무려 52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아마도 시스템이 부서지게 되지 않을까, 박살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의 빚도 늘어가고 있는 미국, 사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빚을 많이 늘려가는 것은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훔쳐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곤 하죠. 이러한 고난을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감당할 수 있을까? 황당 뉴스 사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스트리머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폭동이 발생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 보시면은 뉴욕 쪽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지고 혼잡 및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차를 때려 부수기도 하고 경찰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미래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캐나다에서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바리에 사는 한 여성은 주택 융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2,850달러를 냈었는데 이것이 6,200달러까지 상승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위험자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증시나 암호화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용 암호화폐 리서치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현재 상황에서는 암호화폐가 주식시장과 다시 동조화될지 그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달러와 비교를 했을 때도 완벽하게 디커플링 된 적이 없었죠. 잠깐 벗어났지만 이내 다시 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완전히 디커플링 되기 전까지는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CEO는 전에는 해외로 이전할 생각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코인베이스를 미국 외 국가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그 외에 뉴욕 검찰청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이자 파산을 선언한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구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캐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욕 검찰 측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테더 때도 그랬었고, 애지간하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끄고 니네 도시 범죄율 낮추는 데나 좀 신경을 써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ETF 관련된 소식인데, 조시 레이저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다가오는 8월 13일 아크인베스트가 재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날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SEC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 거는 미루게 되지 않겠느냐, 승인 여부를 미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역시 블랙락이 신청한 ETF인데, 첫 번째 심사 예정 발표일이 9월 2일입니다.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이 9월 2일 블랙락이 신청한 ETF를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9월 2일에서 다시 미룰 수도 있겠지만은 블랙락이 가장 유력한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다음 달 이맘때쯤 저는 어떤 정보를 전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안 됩니다. 기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팀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겁을 준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가지고 3400달러 근방까지 한번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주말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크립토 랏 분석가 같은 경우는 3400달러까지 반등은 좀 오바고 29,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저점 깨면서 28,000달러 구간 터치를 하고 그때부터 진짜 반등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좀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이어왔었던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 중반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부두목 이더리움 관련된 정보인데요.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중장기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비트코인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사토시 차트를 봤을 때 0.06 비트 지지선을 테스트한 뒤 0.07 비트 자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때다. 다가오는 강세장을 대비해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프스키 분석가의 이더리움 분석인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반등하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지구간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서 1880달러짜리까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종종 나오는 스캠 펌프, 이번에도 비트와 함께 이더리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소각도 되고 있는데요. 전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소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더리움 물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서플라이 쇼크가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가격 상승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랑 이더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들고 가면 되죠. 이 두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안전빵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프로젝트인 베이스와 더불어 가지고 옵티미즘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옵티미즘 말고 또 다른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인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돌파 후 지지 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다가 비슷한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비트럼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 미국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발표 후에 큰 변동성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다면 일요일엔 내가 광주댁 요리사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잠깐 하다 오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